오늘은 중론의 관거래품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관거래품은 중론에서 어떤 일반적으로 많은 논문에서도 다뤄지고 있는 내용이고, 또 지난 시간에 그 무화와 유해뇌와의 관계가 좀 설명하기가 힘든 그런 점이 있는데, 무화를 사실 난해한 개념이기 때문에 설명하기 힘든데, 관거래품을 한번 보면서 좀 힌트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관거래품은 내용을 우선 보자면, 이게 중론이란 책은 이미 과거에 용수 보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용수라는 분이 이제 불교의 중흥조고 공사상을 크게 중흥시킨 분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저는 중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론.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의 그런 그 실체적인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논파를 하는 건데, 우선 한번 내용 볼게요. 이거 무유거 이미 간 것은 가지 않는다. 이건 거래품이란 것은 이 운동에 대해서 논하는 건데, 이미 간 것은 가지 않는다. 그리고 안 간 것은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어떤 사람이 뭐 어딜 간다라는 그냥 이런 단순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간 사람은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랬고, 이미 아직 가지 않은 사람이나 이미 간 사람은 가지 않고, 그렇다면 가는 사람한테, 현재 가고 있는 사람한테만 운동이라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중론에서 하는 얘기는 그 우리 일반 상식하고는 다르게, 근데 가는 사람한테도 갈 때에도 가는 게 없다, 이 얘기거든요. 중론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갈 때에도 가는 게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가는 사람이 간다고 하면 두 가지의 가는 것이 있게 되는데, 하나는 가는 사람이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는 것이 가는 법이 또 있다, 이런 얘기인데 굉장히 뭐 말장난 같기도 한데, 그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저는 이런 그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 만약에 점이 여기 어떤 점이 있다고 해봐요. 이런 점이 있는데, 이 점이 운동을 한다. 이렇게 여기서 이쪽으로 간다 해서 이쪽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죠. 그럼 이 점이, 이 A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이 만약에 이 운동한다는 거는 분명히 운동할 때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점 자체, 점을 이제 실체적인 거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 자체는 운동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점이 실체가 있다면은 이 운동이란 걸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은 운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점은 운동할 수가 없고, 운동한다는 것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갖고 있다, 뭐 일반적으로 우리는 주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주술 구조로 주어 수로 나는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우리의 언어라는 게 다 항상 이런 식으로 이런 걸 가정하고 있다고. 실체와 속성을 가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라고 하면, 나는 만약에 내가 집도 있다, 내가 집이 있어. 그러면 집이 있고 차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집이나 차나 이런 뭐 내가 뭐 책을 가지고 있다, 뭐 집을 가지고 있다, 책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 집이 나가 아니죠. 그렇죠? 차도 나가 아니고 책도 나가 아니고,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 차를 가지고 책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내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내가 만약에 뭐 나이가 어떻게 된다, 뭐 혹은 잘생겼다, 뭐 내 색깔이 피부색이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속성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피부색, 뭐 키, 혹은 뭐 어쩌다, 뭐 성격이 어떻다, 뭐 이런 속성이 있다, 혹은 색깔, 모양, 그냥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색깔, 모양 이런 거 색성의 조법을 내가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는 것에 만약에 내가 이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속성은 나라는 거에 속해. 나라는 거에는 속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 이 속성이 나 안에 속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는 실체에 이 속성들이 속한다라고 하면 나라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내 피부색이 노랗다 그러면은 노랗다. 이게 나 안에 속하면은 나라는 실체에 속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색깔이 바뀌면 이제 약간이라도 바뀔 거 아니에요, 그쵸? 조금이 바뀌면은 그럼 더 이상 나가 아닌 게 되잖아요, 그쵸? 실체라는 건 어떤 동일성을 유지시켜주는 게 실체니까 어떤 만약에 이 속성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실체 더하기 속성이라는 이런 내용에서 이게 좀 난해하실 텐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노랗다는 게 만약에 속성이 있는데 그게 내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해버리면 나라는 것이 동일성을 유지하지 않고 실체가 아니게 되잖아요, 그렇죠? 나라는 실체가 있으려면은 이 속성하고는 딱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랗다는 속성. 내가 집이나 차나 책을 소유하듯이 이런 것하고 완전히 구분돼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나라는 게 노랗다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나가. 그래야지 내가 나이가 몇 살이다 이런 식으로 내 나이가 무슨 몇 살이다라는 속성이 나 안에 있다면 나이가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은 1살 반이고 오늘 내일은 2살이고 뭐 이럴 텐데 그거에 따라서 계속 나라는 게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체가 아니게 되죠. 동일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속성은 그러니까 그냥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가는 사람한테 가는 것이 있다면은 두 가지에 가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나 안에 있는 나 안에 속성이 들어가 버리고 사실 이거는 사실 말 자체가 그런 애매하기 때문에 저도 중론을 해설하는 책을 받긴 했는데 조금씩 다 해설이 틀려요. 틀리긴. 그런데 전체적인 그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하자면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제 생각.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이 점에 운동 속성뿐만 아니라 운동도 마찬가지겠죠? 이 속성 점에 이 점이라는 것이 만약에 운동이라는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간다라고 한다. 만약에 이 간다라는 거는 이 실체로서의 뭐 가는 것 A라는 이 점 A라는 것에 운동이라는 것은 포함이 될 수 없다. 그럼 A라는 것은 운동하고는 별개로 존재해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A는 운동하고는 별개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 운동하고. 그럼 운동이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된다, A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전개를 해가 나가다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이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나는 간다, 뭐 한다 이렇게 언어를 항상 사용하고 당연한 듯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실은 이런 가장 단순한 이 실체와 속성의 그 관계도 설명을 못하고 운동도 설명을 못하고 이 단순한 것들을 다 설명을 못한다는 그걸 끝까지 엄밀하게 실체 더하기 속성이라는 이 견지를 엄밀하게 끝까지 유지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중론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이걸 지난번에 윤회와 무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윤회와 무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어떻게 아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를 하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거꾸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아가 있다면 윤회를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 관거래품에서 하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가 있는데 어떻게 윤회를 해?
그렇게 물어본다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만약에 아라는 것이 있다면은 이미 여기서 간다는 것을 윤회한다는 걸로 바꿔치기 해보자고요. 윤회로 바꿔치기 해보자고. 만약에 간다는 것이 윤회한다는 어떤 실체가 있다면 그것은 논리적 모순이 된다는 거죠. 뭔가 운동이라든가 속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야지 실은 윤회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론에서 하는 얘기는. 이거는 남이 가르쳐주는, 이게 저는 힌트만 드리는 거고 본인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이런 걸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그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거친 번뇌와 미세한 번뇌가 있잖아요. 그쵸? 거친 번뇌 탐진치, 우리가 그냥 탁 이건 번뇌다 하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고, 미세한 번뇌는 이런 개념적인 것들, 뿌리가 실은 거친 번뇌의 뿌리가 미세한 번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물론 이 단계까지 들어갈 정도로 수행할 사람 많지 않겠지만 우선은 거친 번뇌를 없앴으면 그 다음에는 미세한 번뇌까지 미세한 번뇌까지 없애려고 해야지 뿌리까지 뽑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아론이라는 것은 이게 어떤 뿌리까지 뽑아내는 그런, 이걸 깨우쳐야 뿌리까지 뽑아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꾸 시계초 왔다 갔다 하듯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광거래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왜 갑자기 이런 설명을 하게 됐냐면 윤회와 무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설명을 할 길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번에 중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